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저는 10년째 매너와 인성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10년째 매너와 인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학폭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도 제가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사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당연히 어렸을 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인성교육이라는 건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야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인성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얘기가 돼요. 학교 폭력이 중학교 때 일어났다.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 일어났다.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이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인성교육, 매너교육이라는 건 절대로 단기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강의장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매너교육을 받고 인성교육을 받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이고요. 진정한 인성교육과 진정한 매너교육은 장기간에 걸쳐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제가 교육학 박사도 아니고 모든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분야, 그러니까 매너와 인성, 사람 사이의 관계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걸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인성교육을 시키는 주체,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부모님으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인성교육의 주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뻔한 소리인데요. 당연히 부모가 인성에 관심이 있어야 내 아이에게도 인성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단계가 생략이 돼버리면 인성교육 자체가 발생이 안 돼버립니다. 저는 지금 매너 강사 그리고 인성교육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비즈니스 매너 강의를 좀 해주세요. 어떤 단체에서도 연락이 와요. 테이블 매너 강의를 해주세요. 서비스 마인드 강의를 좀 해주세요. 저는 강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저한테 매너 강의를 부탁하는 그 행동만으로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교육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교육거리들 중에서 매너라는 분야를 선택을 했다는 건 이 매너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이 매너가 꼭 필요한 거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교육 담당자가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서로 간의 에티켓을 지키는 거, 대외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비즈니스 매너,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배울 기회가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부모가 매너와 인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애초에 그 아이들은 매너와 인성에 대해서 교육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아이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전에 매너와 인성이라는 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부모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매너와 인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내 아이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인식이 생겼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가르치냐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JYP의 가수를 이렇게 발표할 때 이 사람이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진실이야. 박진영 씨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이 장면에서 보면 박진영 씨가 데뷔를 앞두고 있는 소속 연습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데요. JYP가 추구하는 인성은 진실, 성실,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더 그렇죠. 성인들이야 어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교육의 내용이 나랑 맞는지,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맞는 말인지 크로스 체크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이런 크로스 체크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애초에 배울 때 올바른 컨텐츠를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카페에서 혹은 식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관찰해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뛰지 못하도록 계속 제지하는 부모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의 부모는 아이들이 뛰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이 뛰든 말든 그냥 본인들 수다 떨 거 수다 떨고 밥 먹을 거 밥 먹고 이런 부모들이죠. 심지어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때 잠깐 불러가지고 제지하는 게 아니라 케이크 한 조각 떠서 입에 넣고 다시 보내고, 또 불러가지고 음료수 한 입 먹이고 다시 보내고, 이런 부모들도 존재를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카페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건 인성에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거죠. 아니 설마 일부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 부모의 인성에 대한 기준이 딱 그 정도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이 떠드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어떻게든 제지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인성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뛰어다니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좋지 않은 행동이야 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모에게 교육받은 아이가 신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에게 제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그 행위 자체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시켜. 그래? 야, 진짜 대단하다. 야, 근데 무슨 교육 시켜? 카페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정도는 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껏 하라고 얘기는 해줘. 그 대신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라고 가르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박진영 씨가 인성교육을 시키는 이 행위 당연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 인성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진실, 성실, 겸손이라고 하는 컨텐츠도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라는 걸 한 번 더 칭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나의 인성 수준은 어떤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필요하다면 어른들이 먼저 인성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인성을 먼저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나는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나는 인성에 대한 매너에 대한 관심도 있어. 그리고 내 스스로 나의 인성 수준도 점검을 해봤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도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이 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씨죠. 방탄소년단과 TXT라고 하는 보이그룹을 키워낸 유명한 제작자죠. 자, 지금 장면은 방시혁 대표가 상을 받은 직후에 본인 회사의 소속 그룹인 TXT라고 하는 그룹의 멤버들이 무대로 나와서 본인의 대표님에게 꽃다발을 전해드리면서 축하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 보고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죠? TXT 그룹 멤버들이 무대로 나와서 방시혁 대표한테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하죠. 이건 일반적인 구도입니다.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내 회사의 상급자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의 포인트는 뭐죠? 그 반대편에 있는, 일반적으로 인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방시혁 대표가 TXT 멤버들에게 똑같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내 회사의 부하 직원이지만, 조금 드라이하게 표현할게요. 내 회사의 부하 직원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인성교육의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솔선수범입니다. 아이돌을 제작하고 있는 기획사에서는 인사를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아마 많은 회사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시혁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 인사를 꾸준히 강조했을 거란 말이죠.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90도로, 설령 90도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인사해라. 이렇게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나는 인사를 안 하고 아이들에게만 인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식당 카운터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와요. 식사를 다 하고 나갈 때 부모님들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시죠.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드려야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정작 자신들은 인사를 안 하고 가요. 아이들에게 인사만 시킨 다음에 자신들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굉장히 안 좋은 인성교육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매너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시킨 건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반감이 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본인의 생각이 또렷해지고 또 본인의 주관이 생겨버리게 되면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시키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안 하네? 왜 나한테만 시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매너나 인성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교육 자체에 대한 반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좀 모순덩어리야.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야. 아니 당신들은 안 하시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매너교육, 인성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상화야 너 이렇게 해? 상화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가 아니라 상화야 엄마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엄마 아빠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상화 너도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행동해 볼래? 이렇게 말해 볼래?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설득력이 없는 교육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매너교육, 인성교육은 그게 중요합니다. 방시혁 대표가 TXT 멤버들에게 혹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인사 잘해. 그리고 90도로 인사하는 것도 너네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교육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그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속 그룹 멤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대표가 가르쳐준 매너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성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소한 장면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박진영 씨의 그 인성교육, 그 컨텐츠들, 그리고 방시혁 대표가 보여준 이 인사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인성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도. 자, 오늘은 인성교육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건. 인성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설령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인성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인성과 관련해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아이를 칭찬함과 동시에 그 아이를 키워낸 부모님들, 주변의 선생님들,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칭찬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어떤 아이들이 인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다면 또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다면 그 아이들 자체에 대한 비난도 일정 부분 해야 되지만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우리 어른들도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인성은 분명히 어른들의 몫이 크기 때문에요. 제가 평소에 항상 관심 있어 하고 또 애정하는 분야의 이야기라서 오늘은 좀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잔소리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성교육과 관련된 권유를 드렸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매너 얘기, 인성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